지역에서 언론사를 탄압하려고 하면 지금 이대로 이제 방송은 중단하겠습니다. 말씀은 다 방송 중이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것 같아서 기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사인을 이쪽 잠깐 요거는 제가 모르는 건데 잠시만요. 자, 지금 방금 영상 보고 또 압수수색 들어온 거 아니냐고 그러셨는데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할 때 했던 그 영상입니다.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한 거고요. 자, 이진동 대표 모시고 오늘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도 검찰 조사, 그 포렌식 조사를 받고 오셨죠? 포렌식은 조사는 아니고 네, 이제 포렌식. 여기서 가져간 거를 네. 적법한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네. 전자정보만 압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이제 관련이 있으면 가져가고 없으면 제가 못 가져가게 그 선별하는 과정, 그러니까 포렌식에 참관하는 과정인 네. 거죠. 포렌식 참관하는 거죠. 네. 근데 어제는 이제 주로 한 게 보통 우리가 카톡을 PC하고 이렇게 동기화해 놓고 쓰잖아요. 네. 그래서 PC 카톡, PC에 카톡 들어가 있는 카톡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걸 보는데 카톡 메시지가 제가 동기화를 거의 안 해놓고 써요. 네. 이게 PC하고 네. 이런 일이 있을까봐. 네. 근데 이게 압수수색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동기화를 했어요. 거꾸로. 네. 아, 오히려. 오히려 네. 거꾸로. 왜냐면 이 휴대폰을 가져가 버리면 PC가 카톡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했는데 그게 한 두세 달치 되나 봐요. 두세 달치 메시지가 한 6,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6,000개. 6,000개를 다 봐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키워드 검색을 해서 뽑아놓은 게 한 1,500개인가로 이렇게 압축이 됐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또 보더라고요. 처음부터. 6,000개를 다 봤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최근 두세 달치니까 관련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그걸 뽑아가더라고요. 몇 개를 뽑아갔어요. 제가 수첩에다 적어왔는데 네. 한 몇백 개 정도는 뽑아간 것 같아요. 네. 일단 진행하셔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오늘도 네.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새해부터는 언론인들 또 고발을 한다는 얘기. 뭘로 고발을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JTBC 총선기획단이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제 예. 허위 사실 유포한 김준일 그 뉴스톱 대표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다고 하고요. 네. 이분이 이제 그 법무부에서 의도가 있는 그 인사다, 그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게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보도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공판 검사들 유학 보낸다, 요거를 또 근거로 해가지고 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들 하나하나도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네. 국민의힘이 좀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바로바로 바로바로 아니야. 총선이 이제 가까우니까 민감한 것들이 이게 그냥 고발부터 먼저 해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어제 그러니까 연락처에서 또 실랑이가 좀 있었거든요. 연락처에서. 연락처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카카오톡 메시지는 6,000개 중에서 87개를 골라갔네요. 87개를 골라갔고 네. 메시지는 네. 방은 거기에 해당되는 방은 5개를 골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하면 네. 거기에 이렇게 쭉 방에서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하나는 87개, 방으로는 5개 이렇게 네. 가져갔는데 그러니까 6,000개 중에서 골라낸 게 이제 이거 골라낸 거죠. 선별해서 네. 골라냈는데 이거조차도 대부분이 재밌는 게 관련이 없어요. 또 관련이 없는 내용을. 관련이 없는데 이제 관련성을 뉴스버스라는 키워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언제냐면 네. 저희 압수수색 당한 날 있잖아요. 당한 날이요. 저 네. 전직 기자가 당한 게 10월 달쯤에 한 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26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네. 이제 사람들이 괜찮냐 뉴스버스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게 그 보도된 걸 갖다가 이게 그 URL을 갖다가 또 전달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카톡방에. 네. 그걸 다 또 가져가더라고요. 뉴스버스 키워드에 걸린다고. 기사를 전달한 것도 좀 다 가져간 건가요? 근데 뉴스버스에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도 뉴스버스 뭐 하고 이제 집안 가족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뭐 방금 뉴스버스 집에 와서 압수수색하고 방금 사무실로 갔다. 그러면 뉴스버스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가져가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가족 간의 대화지 않냐. 그렇죠. 그런데도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겠대요. 또 뭐 가져간다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하여튼 그렇게 가져가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를 했어요. 네. 뭐 가져가 봐야 뭐 별 것도 없으니까. 네. 근데 연락처가 제가 5,900개인가가 되더라고요. 연락처가. 네. 쭉 나온 게. 네. 근데 연락처를 통째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째로 어떻게 왜 가져가는 거예요? 통째로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한테 연락처는 취재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왜 5,900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쌓여서 5,900개가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네. 강하게 이제 변호사가 이게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네. 무슨 소리 하냐. 어떻게 이 사건에 5,900개가 다 관련이 있느냐. 그렇죠. 관련 있는 것만 선별해라. 네. 또 우리 보고 선별을 하래요. 야, 우리가 어떻게 선별하? 네가 선별해라. 당신이 선별해라. 그래서 제가 그럼 엊그저께 당신들이 가져온 키워드가 있지 않냐. 네. 그 키워드를 넣어라. 네. 키워드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면 거기서 고르자.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넣으니까 5,900개 중에 한 500개가 골라져. 10분의 1로 줄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500개를 넣고 연락처를 넣고 하나하나 이제 관련성 있는지 없는지를 봤는데 주로 가져가는 게 네. 뉴스타파 기자하고 뉴스타파 기자. 뉴스타파 기자. 저도 뉴스타파 기자 중에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친한 사람도 있고 안 친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러니까 다 가져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경향신문 기자들. 근데 이 사건에 그 보도를 했다는 기자들은 제가 한 명도 알지도 못해. 네. 근데 이제 키워드가 경향신문 그 네. 키워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향신문 기자로 저한테 들어와 있는 그거는 다 가져가더라고요. 김민아 논설실장도 들어와 있는데 경향이라고 가져가길래 제가 거기는 논설실장 이 사건하고 관련 없다. 그렇죠. 근데도 가져가요. 예? 그리고 네. 뭐 하여튼 그 경향신문이라고 붙어 있으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경향신문 지금 이제 총 5곳이잖아요. 예. 저희 포함해서 경향신문 그리고 뉴스타파 그리고 JTBC도 가져갔어요. JTBC도 네. 가져가죠. 예, JTBC에 아시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규현 대표를 하셨죠? 네, JTBC. 스포트라이트 했던 스포트라이트 진행하셨던 네. 이규현 선배. 네. 그래도 연락처가 저하고 알고 지내니까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죠.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이규현이라는 이름은 또 키워드도 들어있어요. 거기는 키워드가 왜 들어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 JTBC는 봉지욱 기자 한 명. 봉지욱도 키워드에 들어가 있고, 네. 이규현도 키워드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가져갔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경향신문의 경향은 아닌데, 네. 키워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강진구가 나오니까 강진구를 또 가져가는 거야. 거기는 아무런 관련 없는 곳 아닙니까? 강진구를 가져가고, 네. 또 재밌는 게 제가 이제 하나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때 압수수색한 날, 네. 우리 압수수색에 들어온 날, 예전에 이제 동료 기자였던, 선배였던 분이 이렇게 이제, 검찰 보라고, 압수수색 하니까 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진동 대표 폰 압수수색한 검찰에 경고한다. 앞으로 건불 10년이다. 네. 아니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 가봐야 알겠지. 이런 무자비한 만행은 반드시 응징한다. 보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일부러 보내놨겠죠. 근데 네. 이것도 가져가더라고. 이것도 가져가기를 제가 웃으면서 이거 봐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 응? 네. 아무 관련도 없지 않냐.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제 이름이 나왔잖아요. 이진동. 네. 내가 가져가는 거야. 선배 그 대표 네. 이제 그 이름인데 그것도 키워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키워드 들어가죠. 뉴스버스도 들어가 있어. 뉴스버스, 뉴스 이런 것들이 다 키워드 들어가서 그러니까 키워드가 200
저도 260개인가 200 몇 개를 가져왔는데 250개인가를 가져왔는데 네. 야, 그 키워드 만들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져온 거를 해서 하나씩 선별해서 이제 가져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카카오톡 메시지는 87개. 네. 연락처는 아까 516개 골라서 거기에 이제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한 100개 미만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100개 미만이고 그렇게 이제 했고 전혀 쓸데없는 것도 막 가져가요. 뉴스버스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뉴스버스 이름만 들어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그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뭐 어제 가져간 건 뭐 그렇게 제가 보기에 네. 중요한 정보는 없었어요. 시점상으로도 다 뭐 최근 거니까. 예. 최근 거고 주로 뉴스버스 키워드 들어간 게 압수수색 때 네.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뉴스버스 괜찮냐. 그렇죠. 많이 그렇죠. 왔잖아요. 근데 그걸 다 또 이렇게 가져가고 이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모르겠는데 신랑이가 좀 있었는데 네. 제보 온 건데 제보를요. 제보 내용이에요. 제보 내용. 네. 거기에 갑자기 그 제보 내용 중에 뭐 무슨 황희석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네. 황희석 변호사. 예, 그래서 그 황희석이 황희석이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 황희석이 누구예요? 그 황희석이 저기 인권국장 했던 분 아닌가? 법무부 인권국장 했던 분이죠. 그걸 염두에 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 황희석이 황희석이냐?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랬죠.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랬더니 이걸 체크해갔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제보니까 제가 하지 말아라. 이건 제보 내용이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해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수사관들이 옆에서 수첩에다가 뭐 주요 내용들 막 적어가지 않습니까? 포렌식 할 때요? 네, 포렌식 할 때 수사관들이 옆에서 저는 모르겠는데 적지는 않고 이제 왜냐면 하다가 실랑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또 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2019년도 녹음 파일인데 네. 아무 관련성이 없어서 예전에 지웠던 거예요. 녹음기에서. 네. 지워졌는데 그게 살아나갖고 있더라고요. 포렌식을 하니까. 지운 파일도. 지운 파일이 살아나서 왜 저게 들어있지 하는 그런 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와. 근데 이게 별 내용은 없고 네. 후배랑 막 얘기하다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9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네. 삼성 바이오 수사를 했는데 그때 그 바이오 수사를 하면서 이재용을 구속할 거다 안 할 거다 뭐 갖고 이렇게 좀 서로 의견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뭐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가야겠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 전날 실랑이가 있었죠. 네. 안 된다. 이 사건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관련성 없는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 관련성 없는 걸 가져갔을 때는 네. 위법한 압수수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대상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그거를 따졌죠. 이게 안 된다, 이거는. 네. 만약에 가져가면 우리도 우리대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원래 결론은 이제 안 가져가는 걸로 그거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네. 문자 카톡 내용을 보니까 네. 이 옛날 선배님들은 되게 결기가 넘치시고 그러니까 검사들 보라고 써놨는데 네. 그걸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못 가져가게 했는데 그걸 네. 가져가요. 아마 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보라고 했으니까 저도 가서 열심히 보세요. 검사님한테 전달하세요. 지금 그럼 보통은 이제 저희 압수수색 나왔던 날도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생활 부분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사모님이랑 얘기하신 것도 그냥 뉴스버스 얘기만 들어가면은 다 압수수색을 일단은 가족방에서 이제 안부 뉴스버스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압수수색이라고 뜨니까 자막에 네.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이제 답변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이렇게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이건 가족 간 대화인데 그걸 굳이 가져가냐. 그랬더니 가져가겠다 그래서 별 내용이 없어서 일단은 가져가라 그랬는데 네. 이제 거기까지 양분이 아까 이제 연락처를 다 5천 몇백 개를 가져가겠다니까 열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네. 저도 김태현 기자하고 제가 없으니까 잘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일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도 빨리 복귀를 해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협조를 해서 빨리 끝내고 네.
여기 와서 우리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네. 변호사가 입회를 해야겠더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일정, 제 일정 맞춰갖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변호사 일정 맞추려면 또 일정이 좀 늦어지겠죠. 그래서 천천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박의 용도 외에도 저희 같이 이제 중소규모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질이 네. 생기는 거죠, 지금. 일을 못하게 해버리니까요. 아이고, 기자한테 또 핸드폰이 이 취재 도구이자 취재 이게 필수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휴대폰 없어져 버리니까 네. 제가 연락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려도 일일이 뭐 제3자한테 아는 사람 통해서 또 물어보고 또 찾고 네. 저한테 연락해야 될 사람도 지금 연락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PC 카톡은 그대로 동기화시켜서 네. 카카오톡 남겨놨는데 네. 휴대폰이 압수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거기다 또 연락을 못 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업무 차질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재원들이랑 연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저희 회사로도 이제 그 선배 안부를 묻는 분들의 이제 전화가 오긴 많이 왔는데 네, 이제 전화 더불어서 네. 혹시 그 내 나랑 문자한 것도 다 털릴까요? 이렇게 너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상당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판사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 또 좀 상당히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엄격하게 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심사를 하겠다고 논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반드시 이 압수수색 영장도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요 그 압수수색 영장 얘기하면서 다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언론 그 저희를 수사하면서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에 네. 사실상 자기네들이 부실 수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도 기사를 썼는데 이 수사가 명예훼손이 되려면 명예훼손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최소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전제가 2011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 이과장을 하면서 네. 부산저축은행 주인검사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때 수사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 그럼으로써 그 대장동 사업 대출이 이루어져서 그게 종잣돈이 됐다, 시드머니가 돼서 오늘날의 대장동 사업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저희가 쭉 보도해 왔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되는지도 모르지만 최소한의 조건은 부실 수사가 아니다, 없었다. 이게 명확히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 쓴 주체 상대방은 검찰이 대검 중수부가 네. 부실 수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그 당시 검찰 최고의 정예 수사기관이에요. 그렇죠. 여기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이 검찰에 제기된 의혹을 검찰 스스로가 이 제기한 의혹 제기 상대방이 의혹 제기자를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당사자인데.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그러면 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11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검사를 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공수처라든가 특검에서 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부실 수사 이게 없다. 의혹이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진짜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려고 고의성이 있는 건지 네.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근거를 갖고 섰단 말이에요. 네. 이 사업자들이 2014년 경기경찰청에 수사받을 때 대검 중앙수사부에 수사받았다고 쓴 진술서를 갖고 근거로 쓴 기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강길 씨 말도 그 근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근데 이강길 씨 말 하나 갖고 지금 그게 허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이강길한테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는데 이강길이 이제 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말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꾼 말을 지금 믿어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보도한 내용들 살펴보면은 이제 본인들 그 대장동 민간 사업자였던 조영 이강길 씨가 경찰에 나가서 한 얘기들 보면은 자기 뭐 가족, 계좌 뭐 이런 거 다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가 이제 수사를 받았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전제 사실이 확인이 되려면 뭐 특검이든 아니면 이제 검찰 내부에서든 이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그리고 이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수집이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확인이 돼야 되는 네. 부분인데. 근데 이제 조우영 네. 씨는 그때 네. 그 이 수사에 대해서도 2014년 경기경찰청 자기 진술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고 대검 중앙 그 최고 수사기관에 가서도 내가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조사를 받고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네. 나 죄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좋아요. 그럼 믿어준다고 쳐요. 네. 그런 쳐. 근데 그 거짓말을 이강길도 하고 네. 또 다른 저축은행 그 부산저축은행 사람도 하고 네. 누가 물어봤어요?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데 왜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는 거짓말 했다고 쳐도 다른 사람은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수사를 안 했다는데 왜 자기들은 수사를 받았다는 거냐고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조우영 씨도 어느 게 거짓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가 이제 네. 뒤늦게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 내가 거짓말했어. 이렇게 이게 거짓말인지 네.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거를 그 제3의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죠. 근데 저는 나중에 결국은 이거 수사된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지금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면죄부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언젠가 이렇게까지 언론 수사를 하면 오히려 나중에 이거 법적 논란이 다시 점화가 됩니다. 그렇죠. 네, 저 장담합니다. 이 검찰 수사가 정당했는지 네. 이거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정권 이후에, 이 정권 이후에. 그 언론에 대한 수사가 정당했는지. 당연하죠. 네. 그럼 이제 반드시 후과가 이런 수사는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후과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잡으면 네.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전두환 노태우도 네. 이게 했지만 노태우 때 또 수사하고 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백담사도 네. 보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저는 정말 이 수사가 정당했는지 이거 다 검증할 거예요.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포렌식은 참관하러 가시는 겁니까? 오늘은 우리 변호사님이 이렇게 안 맞는데요, 시간이 일정이. 네. 그래서 오늘은 업무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포렌식 일정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뭐 2번 정도로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 아직 안 잡혀 있고, 변호사가 지금 아마 어제 이제 조정하기로 했어요. 네. 그 변호사 조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정한 다음에 저랑 또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네. 통보를 해주면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잡히겠죠. 네. 근데 우선적으로는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불편하니까 네. 아마 휴대폰부터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수사관들이 휴대폰을 한 달 정도 이제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 좀 놀라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휴대폰이 다른 번호 폰이 있긴 있어요. 만들긴 했는데 네. 과거에 쓰던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게 연락이 취재해야 되고 근데 연락처도 안 되고 연락처도 받고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빨리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일 수사 브리핑까지 오늘 이슈 브리핑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또 요 수사 상황이 또 이거는 우리가 수사를 하는 수사 브리핑이 아니고 수사받는 네. 브리핑. 1일 수사 브리핑, 1일 수사 브리핑. 진행 상황 브리핑.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또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